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건강습관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의 통계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 수가 6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성인 6명 중 1명은 당뇨를 앓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당뇨병의 고위험군인 당뇨병 전 단계의 인구가 약 1583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국민 2천만 명 이상이 당뇨병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대부분의 환자가 합병증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당뇨로 인한 합병증은 심장마비, 뇌졸중 등 생명과 직결된 질병이 많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뇨 진단을 받으셨어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당뇨병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고 호전될 수 있는 병입니다. 꾸준한 관리를 통해 더 무서운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단과 운동 치료를 병행하여 당뇨 증상이 호전되어 약을 끊고 정상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처럼 당뇨에는 균형 잡힌 식사와 운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식단에 대해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 시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은 많이 알려져 있으니 오늘은 당뇨 식단을 짤 때 참고하시면 좋은 8가지 음식과 식이요법을 총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당뇨 환자뿐만 아니라 당뇨 예방, 건강한 인생을 위해 일반인도 들으면 도움이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당뇨에 좋은 음식 8가지입니다. 첫 번째, 생선입니다. 연어, 정어리, 멸치, 고등어, 같이 기름진 생선을 먹으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과체중 68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방이 많은 생선을 섭취한 참가자가 살코기를 섭취한 참가자보다 식후 혈당 수치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바나바 잎입니다. 혈당 관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바나바 잎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나바 잎이 당뇨 환자에게 진짜로 좋은 건지, 좋다면 어떻게 섭취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나바 잎 속 코로솔산이라는 성분은 천연 인슐린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성분은 혈액 속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이동시켜서 혈중 포도당이 과잉 상태가 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주는 것이죠. 몸속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 심혈관 질환 예방과 체중 관리에도 좋습니다. 바나바 잎은 차나 영양제 형태로 많이 드실 수 있습니다. 차는 하루에 2잔 정도, 영양제는 용법에 따라 섭취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당뇨약을 섭취하고 계시다면 이중으로 혈당을 억제하여 저혈당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사와 꼭 상담을 통해 섭취 여부와 방법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계피입니다. 국제식품과학저널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계피 반 스푼을 식단에 포함시킨 참가자들은 혈당 수치가 낮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계피는 천연 인슐린 자극제라고도 불립니다. 계피에서 발견되는 천연 물질은 인슐린 역할을 하여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네 번째, 시금치입니다. 잎이 많은 녹색 채소는 영양가가 매우 높고 칼로리가 낮습니다. 또한 신체에 흡수되는 탄수화물이 매우 적기 때문에 혈당 수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는 당뇨병이 없는 사람보다 비타민C 수치가 낮아 요구량이 더 많습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며 항염작용도 하기에 매우 중요한 비타민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면 당뇨병 환자의 염증과 세포 손상을 줄이면서 혈중 비타민C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릭 요거트입니다. 10만 명 이상의 참가자 집단을 통해 실행한 연구에서 매일 요거트를 섭취하면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18%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높은 칼슘, 단백질 및 요거트에서 발견되는 공액 리놀레산이라는 특수 유형의 지방은 포만감을 더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릭 요거트에는 6에서 8g의 탄수화물만 포함되어 기존 요거트보다 낮습니다. 또한 단백질 함량이 높아 식욕을 감소시켜 칼로리 섭취를 줄임으로써 체중 감소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브로콜리입니다. 영국의 한 연구팀이 브로콜리가 당뇨병 환자의 사망 원인 중 하나인 심장혈관 질환을 막아줄 수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의 함유량이 토마토의 8배,
감자의 7배, 레몬의 2배에 달하고 비타민 E 함유량은 야채 가운데 가장 많아 하루 3-4쪽만 꾸준히 먹어도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브로콜리는 날것으로 먹는 게 가장 좋지만 먹기 부담스러우시면 살짝 데쳐서 먹으면 좋습니다. 살짝 데치면 영양성분을 대부분 섭취할 수 있지만 데친 후 찬물에 담근다면 영양소가 파괴되므로 그대로 식혀서 먹어주세요. 브로콜리는 기름에 볶으면 비타민 A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고 참기름에 볶으면 비타민 C와 E를 2배로 흡수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다른 재료와 같이 먹는 경우에는 마지막에 넣어서 익혀주세요. 마지막에 넣어서 익히는 것이 영양소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7번째, 콩입니다. 콩은 저렴하고 영양가가 풍부합니다. 콩은 비타민 B, 칼슘, 칼륨, 마그네슘,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또한 매우 낮은 혈당 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3,000명 이상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콩류를 많이 섭취한 사람들은 제2형 당뇨 발병 가능성이 감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메밀입니다. 메밀에는 비타민 B1, B2가 풍부하며 수용성 식이섬유 또한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B1은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바꾸어 혈중에 포도당을 처리해주며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에서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것을 지연시켜 식후에 혈당이 상승하는 것을 억제시켜줍니다. 게다가 메밀에는 비만을 예방해주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있으며 인슐린의 작용을 개선해주는 마그네슘과 아연 또한 풍부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메밀은 당뇨병 환자에게 최고의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밀의 대표적인 성분 중에 루틴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메밀 100g당 17mg 정도 들어있습니다. 루틴은 모세혈관을 청소하여 튼튼하게 해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려 고혈압이나 뇌출혈을 예방해줍니다. 당뇨에 좋은 루틴과 비타민 B1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제대로 섭취하려면 메밀국수 삶은 물을 버리지 말고 육수처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메밀가루에는 생메밀보다 불용성 식이섬유가 2배 이상 함유되어 있으므로 메밀가루를 이용한 음식을 드셔보세요. 당뇨에 좋은 음식을 알아봤으니 당뇨병에 좋은 식이요법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가건강정보 포털 의학정보에 근거한 것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식사를 해주세요. 규칙적으로 식사하지 않으면 다음 끼니의 폭식으로 이어져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저지방 식이를 합니다.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가장 흔한 것은 동맥경화로 인한 뇌졸중과 심장병입니다. 그러므로 당뇨인들은 혈당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도 같이 관리해줘야 합니다. 심장에 좋지 않은 포화지방,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된 기름기 많은 육류, 가공육, 내장류의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 중에서도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 지방산은 콜레스테롤의 일종인 중성지방을 낮추고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므로 일주일에 2번 이상 등푸른 생선을 먹는 것은 좋습니다. 세 번째, 싱겁게 드세요. 당뇨 환자에게는 고혈압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며 과다한 염분 섭취는 혈압을 상승시키기에 싱겁게 먹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가공된 음식, 예를 들어 훈제나 가공 처리한 햄, 베이컨 등은 많은 양의 염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급적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음식을 할 때도 소금 대신 허브, 향신료, 식초 등으로 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식이섬유를 많이 드세요. 식이섬유는 혈당과 혈중지방의 농도를 낮추므로 혈당 조절과 심장순환계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당뇨 환자에게 쌀밥보다 현미밥, 잡곡밥을 추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잡곡밥에는 쌀밥보다 섬유소가 2배 이상 많이 들어있어서 식사 직후에 장에서 포도당과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감소시켜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적게 상승시킵니다. 5번째, 술과 설탕, 꿀을 끊으세요. 이것은 당뇨뿐만 아니라 많은 질병에 통용되는 사항입니다. 술은 영양소는 없으면서 칼로리가 높아 체지방을 늘리고 혈당을 불안정하게 합니다. 설탕이나 꿀 같은 단순당은 농축된 열량원이며 소화 흡수가 빨라 혈당 상승을 촉진시킵니다. 단 음식을 다 끊을 수는 없으니 먹게 된다면 소량만 드시고 다른 탄수화물 식품을 덜 먹어서 당을 조절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뇨 치료를 시작하신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입니다. 당뇨인들은 당뇨약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복용해야 한다는 생각에 약물 치료 시작을 매우 꺼려 하시는데요. 이 말은 100% 맞는 말도 아니고 100% 틀린 말도 아닙니다. 제2형 당뇨는 시간이 지날수록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혈당 조절이 약화되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복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이 필요한 상황에서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높은 혈당이 유지되고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이 악화되어 합병증이 더 빨리 옵니다. 당뇨병 약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끊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뇨병 약은 마약이 아닙니다. 약물 치료는 운동 및 식사 조절 등의 생활 습관 개선과 같은 또 다른 하나의 치료 방법인 것입니다. 오히려 초기 당뇨병에서 식단과 운동 치료, 적극적인 약물 치료를 빨리 시작하여 인슐린 분비 능력, 저항성이 호전되어 약을 끊고 건강한 혈당 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당뇨병이 당장 나을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균형 잡힌 식사와 운동, 올바른 약 섭취를 통해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그리고 당뇨병은 무엇을 더 먹느냐보다는 평소에 먹던 당뇨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덜 먹으면서 건강한 식단으로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병이 완치되지 않고 평생 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실로 우울하실 수 있지만 이러한 생각들이 오히려 생활의 의욕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음식들과 식이요법, 관리법을 통해 당뇨병으로 오히려 내가 건강식을 먹고 몸을 관리하면서 건강하게 살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을 위해 매주 건강한 습관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중한 가족들과 주변 친구들에게도 건강한 습관 널리 알려주세요.